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만큼 지식PD 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AI ML을 이제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기업의 기존의 IT 인프라가 아니라 AI ML을 위한 인프라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 유클릭의 김광정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또 커먼 컴퓨터의 장래영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두 분 일단 오늘 오늘 많은 이제 기업인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업에 뭐 AI 프로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민들이신 것 같아요? 이슈. 네. 저희가 한 5년 정도 기업 고객이나 아니면 대학교 AI 연구소 대상으로 해서 인프라를 많이 공급을 해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혼동을 많이 가지고 시행착오를 가지시는 분이 기존 IT 인프라와 AI 인프라는 동일한 것이다. 어떻게 쓰는지만 좀 고민하면 될 것이다 라고 오는 데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AI 인프라는 확실히 무엇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갖다 좀 제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AI 인프라가 다르다면은 이걸 갖다 뭔가 한번 실제로 써봤어야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유클릭에서 그러한 기회를 이번에 좀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그냥 PT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네. 실제로 이제 체험을 해보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거기에 커먼 컴퓨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그런 환경을 좀 더 웹상에서 쓸 수 있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개발하시는 분들이 GPU도 부족하고 하지만 또 접근성이 좋아야 좀 더 쉽게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모도 준비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부장님 한번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AI를 가장 빠르게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는데 너무 거창한 게 아닌가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경험해 봤던 부분들을 제공을 해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좀 실제로 체험했던 걸 갖다가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클릭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그 엔비디아의 엘리트 파트너이고요. 그리고 네뎁의 골드 파트너로서 AI 전문 파트너입니다. 그 관련된 상세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인 www.udn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고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기업 고객분들이 AI 인프라 도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사실 AI 인프라도 IT 인프라랑 동일하게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운영자가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잘 쓰기 위한 인프라 관리 툴이 있을 것이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팅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IT 운영팀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잘 쓰고 있었었는데 우리들은 베스트 전문가들인데 그걸 좀 잘만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도입을 하시는데 AI 인프라는 같은 컴포넌트를 갖다가 구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틀립니다.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프라이즈 IT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IT 운영팀이라고 해서 벌써 수십 년의 경력을 가신 전문가분들이 ITSM이라고 하는 기존 운영 툴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AI 인프라는 AI 랩에서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러니까 AI는 잘하시지만 IT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신 상황에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리 자체도 기존의 운영 툴이 아닌 쿠버네티스나 슬럼과 같이 설명을 여기서 드리자면 GitHub와 같이 오픈소스 운영하는 환경으로 데브옵스라든지 MLOps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IT 인프라 운영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OS도 마찬가지죠. OS는 기존에는 표준 OS라고 해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용 표준 OS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없습니다. 완전 표준화되어 있고 뭐 특별하게 손댈 것도 없으시고 벤더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고 근데 AI용으로는 다 오픈소스 형태의 OS를 사용을 하시고 AI 워크로드마다 다 개별적인
버전과 다른 제품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OS 관리 자체도 쉽지는 않으시고요. 서버로 가게 되면 예전에는 CPU 코어와 CPU 성능만 확인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AI 인프라에서의 서버는 GPU를 몇 장을 쓸 것이냐, GPU의 퍼포먼스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지 CPU는 고민의 대상거리가 아니죠.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동일하게 이더넷 기반의 랜 스위치를 갖다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로는 TCP/IP 기반의 랜 환경을 이용을 하시는 반면에 AI 전문 네트워크는 락키라고 하는 RDMA 기반의 이더넷이라든지 RDMA 기반의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100G, 200G 가는 거죠. 네. 100G, 200G는 동일한데요. 네네. 그 안에 돌고 있는 프로토콜은 네네. TCP/IP냐, RDMA냐. 그러니까 훨씬 더 같은 그 도로인데 뭐 차선이 되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고속으로 써야 되고요.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네네,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MV 링크라고 해서 GPU를 잘 쓸 수 있게끔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게끔 엔비디아에서 전문 내부 버스 구축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녹스도 엔비디아에서 인수합병을 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100G, 200G, 400G 접근하는 방식은 동일하나 안에 있는 구성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혼돈이 많이 있으시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능 스토리지를 갖다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게 AI 용도로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전용 스토리지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새 뭐 GPU 다이렉트도 많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보셨고요. GPU 다이렉트 기능을 갖다 제공해야지만 좀 이따 설명드릴 대형 AI 모델도 속도 저하 없이 병목 형상 없이 잘 돌릴 텐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와 구성 요소는 동일하지만 기존 IT 인프라와 새로운 AI 인프라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혼동 없이 전문가에게 가이드라인을 받고 구축을 하셔야지 네네. 예,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경험을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4가지 정도로 제가 짧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가시 IT 인프라와 AI 전용 IT 인프라는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말씀은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AI 트레이닝이라거나 학습,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인퍼런싱 용도,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이 3가지 부분이 효과적으로 지금 컨비네이션 있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 IT 레가시 인프라는 사일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고 AI 워크로드를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AI 전문 인프라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도 고객들은 기존 IT 인프라하고는 별도로 AI 전용 블록을 만들어서 사용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서 학습 쪽이 제일 가장 크게 오버헤드 제일 많이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글로벌한 추세하고 저희 나라 추세하고는 좀 틀린데요. 글로벌한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습은 어느 정도 끝나고 예, 인퍼런싱 실제로 기업 고객이 자기네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걸 갖다 엣지 컴퓨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국내는 아직 엣지 컴퓨팅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학습 위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모델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장편은 올해 가을에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메가트론 튜링이라고 해서 자연어를 처리하는 NLP 모델을 처리해주는 최신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아니, GPT-3가 최신인 줄 알았더니 그 GPT-3보다 거의 4배 된 게 또 나왔네. 예, 그렇습니다. 야. 1년 만에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GPT-3가 한 1,700억 개 정도 파라미터를 이용을 한다면 이건 5,300억 개 파라미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셀레느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DGX A100 서버를 560대, 결국은 4,000개가 넘는 A100 카드를 묶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만 운영이 가능한 대형 AI 모델입니다. 아, 저 메가트론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구조인데요. 사실은 저걸 갖다 투자하는 이유는 메가트론 튜링을 이용을 해서 자연어 처리를 갖다가 보다 손쉽고 스마트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인공지능에 많이 도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기업 고객이든 NLP 알고리즘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음성 쪽이 가장 네. AI를 우리가 적용한 서비스를 만들기가 되게 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되게 네, 쉽고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고. 예. 잘 아시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은행 고객분들도 NLP 처리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은행 쪽에서는 그 초개인화 금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 개인에 맞게끔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언어를 갖다 처리를 갖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 같은 데서도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NLP를 갖다가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대표님이 GPT-3를 갖다 예로 드셨는데 사실은 GPT-3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NLP 모델을 갖다가 요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GPT-3 같은 경우는 1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GPU를 갖다가 인피니밴드 스위치로 묶어서 클러스터로 운영을 했었을 때 저희 나라에서 지금 현재 구성이 된 가장 큰 GPU 클러스터 서버가 GPU를 1000개 정도 쓰고 있는 고객입니다. 실제로 네. 구축이 되어 있고요. 1000개 정도를 썼었을 때 GPT-3를 돌렸을 때 2달 정도는 돌려야지 결과가 나오는 엄청나게 큰. 그 A100, 그것도 A100으로? 예, 그렇습니다. 64일이네요. 저기 데이지요, 데이. 네, 64 데이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알고리즘을 모델을 갖다 GPT-3 모델을 갖다 돌렸을 때 2달 정도는 돌려야지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은 아직 GPT-3를 갖다가 원활하게 쓰시는 고객은 거의 없으시지만 관심은 가지고 계시고요. 버트라든지 아니면 GPT-2 같은 그 밑에 단으로 지금 자연어를 개발을 하고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모델, 대형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AI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걸 갖다 클러스터로 묶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보다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저희 국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큰 비즈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빅데이터를 연동을 해서 썼을 경우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이 투자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렉스케일로 확장 가능해서 대형 모델을 돌릴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걸 고객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렉스케일의 인프라스트럭처에는 DGX 서버를 비롯해서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표준으로 다 패키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엔비디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AI 인프라는 다양한 컴포넌트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개별적인 벤더가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AI 개발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 아키텍처를 가지고 전문가가 지금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복잡한 AI 인프라를 잘 구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발생하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AI 소프트웨어를 갖다 어떻게 잘 사용하고 개발하고 배포를 할 것이냐. 데브옵스, ML옵스, AI옵스 쪽에 이슈가 또 하나 생깁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고객분들이 DIY, Do It Yourself 스스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AI 개발이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걸 쓰게끔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싼 연구원분들, AI를 개발하시는 비싼 연구원분들이 이걸 구축해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갖다가 지금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많이 생기시죠. 이걸 갖다가 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걸 갖다 do it yourself 형태로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부터 플랫폼을 디자인을 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통합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걸 갖다가
모든 구성원들이 잘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내부 교육도 또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할 때 거의 한 달 이상, 최대는 3달까지도 걸린다라고 지금 해외에서 실제로 사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기업 고객들이 AI를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만 그리고 AI 모델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 줄이자라는 추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쪽에서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랑 관련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갖다가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일주일 이내에 불필요한 업무들은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파트너사가 해결을 해드리고 본연의 업무만 집중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AI를 위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만은 요새 AI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구한 인력분들이 실제로 AI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축도 해야 되고 지금 나중에 커먼 컴퓨터에서 말씀드리는 거겠지만은 AI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잘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스택을 만드는 부분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슈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클라우드로 구축을 할 거냐, AI 인프라를 온프레미스 형태로 직접 구축을 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고객분들이 요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워낙에 클라우드가 올해 큰 이슈였고 많이들 도입을 하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AWS라든지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클라우드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고려를 할 때 GPU 하나, GPU A100 한 장 쓰는데 한 달에 얼마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실제로 도입하는 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AI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 계열이나 버트 계열처럼 대형 모델을 갖다가 트레이닝 시키실 때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 그리고 고품질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지만 한마디로 똑똑한 AI가 만들어지는 걸 텐데요.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을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죠. 예를 들면은 나의 모든 데이터가 AWS에 있다. 이미 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장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AWS에 있는 GPU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자기가 AWS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받아다가 그렇죠.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나 마이데이터 그리고 특히나 AI에 관련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클라우드에 올리신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특히나 이제 대형 기업 고객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GPU 인스턴스를 갖다 빌린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클라우드로 이전시키고 클라우드를 접속할 수 있는 접속료라든지 네트워크 밴드위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제로 AI 인프라를 구매해서 전산실에 구축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훈련을 시키다 보면은 좀 더 똑똑한 AI 알고리즘을 써보고 싶은 바람이 생기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인스턴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TCO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클라우드가 국내에서는 과연 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될 것 같아요. 요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AI 초기 연구를 갖다가 시작하시는 고객이고 아주 작은 데이터셋으로 준비를 하시는 단계라고 하면은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서 써보시는 게 아마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은 딥러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실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훈련을 시켜셔야 되는 고객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전산실에 갖고 있다 이미 그거는 어디로도 못 옮긴다 라고 했었을 때는
갖고 계시는 전산실에다가 온프레미스 형태로 AI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AI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AI 연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 인프라를 구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실제로 본부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네네. 그 온프리미스에서 네네. 이런 AI 인프라를 구현하는 데가 네네. 그 클라우드로 네네. 퍼블릭 클라우드로 쓰는 데보다 더 많나요? 어떤가요? 현재 현황들은 느끼기에 열이면 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업 고객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직에서 다양하게 AI를 접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클라우드를 선호를 하시고 쓰실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딥하게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시는 고객분들은 무조건 자기만의 AI 인프라를 갖다 운영하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저 설명을 여쭤보셔서 제가 설명드리면은 AI는 모두 다릅니다. 표준이란 게 없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AI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나만의 워크로드에 맞는 데이터셋이라든지 아니면은 AI 컴포넌트들이 필요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갖다가 일일이 구축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고 기업 고객들이 이걸 갖다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만 구축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 온프라미스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클라우드 형태이기는 하지만은 그 온프라미스 형태로 지금 구축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혼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고객의 친화적인 형태로 지금 운영을 갖다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스토리지 벤더사하고 협력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대표님께서 지적이 아니죠. 확인을 해주셨던 것처럼 GPU 다이렉트 테크놀로지도 이 중에 하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형태로 만든 클러스터 형태로 만든 거를 갖다가 GPU 파드라고 해서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대의 GPU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지가 묶여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슈퍼컴퓨터를 의미를 합니다. GPU 파드는. 그걸 할 때 스토리지는 어떤 걸 갖다 고려를 해야 되냐 하면은 NVLink과 NVSwitch라고 하는 인피니밴드 전용의 네트워크 토폴로지, 그리고 GPU 다이렉트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멜라녹스라고 하는 네트워크 카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GPU를 이용을 해야지만 대형 알고리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멀티 GPU 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니클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스토리지에 OS가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AI 전용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AI 전용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원 회장이 그 4대에다가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가 AI 연료다. 이거 맞거든요. 데이터가 AI 연료라고 하면은 네뎁은 엔비디아의 연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네뎁하고 엔비디아하고 기술적으로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다음 장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AI 인프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서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4대 파트너로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AI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했던 경험을 놓고 왜 4뎁일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4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온탭 AI라고 하는 OS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기술적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AI 워크로드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대비 올플래시 스토리지 쪽에서는 그 넘버원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마켓시어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에코시스템이 일관화되어 있다는 부분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업 고객들은 기존에 쓰고 있으시던 고성능의 AI 스토리지가 분명히 고성능의 IT 스토리지가 이미 다 있으세요. 그런데 새로이 AI 전용 스토리지도 도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IT 스토리지도 이해를 하고 AI 스토리지도 이해를 하는 그러한 솔루션이 들어와야만 기존 IT 인프라에 생성됐던 데이터들을 가감없이 AI 인프라에도 적용을 시키고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술 지원 부분도 무리 없이 가장 잘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네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네뎁하고 엔비디아는 한 4가지 정도로 협력 방안을 갖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맨 오른쪽에 있는 엔비디아의 DGX 파운드리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엔비디아와 네뎁이 대형 슈퍼팟 형태로 구축을 해서 그걸 갖다 지금 현재 에퀴닉스라고 하는 글로벌 IDC 업체에서 이것을 구독형 서비스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요? 예, 클라우드로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DGX 서버 140대를 갖다가 묶은, 그리고 데이터는 네뎁의 올플래시 어레이로 고성능으로 접속을 해놓은 그러한 IT 인프라인데요. 이거를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개발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형태로 과금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들용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아까 온프로미스로 갈 거냐 클라우드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지만, 글로벌하게는 슈퍼컴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공유를 하거나 사용을 갖다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뭐 몇백억 되는 걸 갖다가 써보지도 않고 바로 도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필요해서 이런 걸 만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 모델하우스처럼.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엔비디아의 베이스 커맨드라고 하는데 엔비디아하고 네뎁하고 에퀴닉스가 지금 돼서 운영 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모델을 그러면 유클릭이 한국에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발표를 하는 건데요. 네네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국내 고객들은 아직은 그렇게나 큰 대형 알고리즘을 갖다 필요로 하는 고객분들은 아직 많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미 잘 하고 계시고요. 국내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죠. 다만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멀티 GPU를 사용을 하시면서 고성능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서 대형 모델을 갖다가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니즈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구축을 갖다 했고요. 그걸 저희는 UDNA 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일단 구축을 해놨고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국내 AI 개발 요건은 다 충족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클릭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 서비스하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한 그러한 형태의 그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이런 컴포넌트를 갖다가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구축을 해주는 역할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사용해보지 않고 그리고 멀티 GPU를 갖다 이용을 해서 대형 알고리즘을 돌린다라는 게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항상 베스트한 결과물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대형 모델이 과연 우리 회사에 맞는 알고리즘인가를 갖다 검증하는 것도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AI 애저 서비스 형태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해드리면은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커먼 컴퓨터의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저희가 포함해서 저희가 구축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들한테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서 구축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갖다가 클라우드 형태로 저희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AI, ML 인프라에 대한 뭐 간단한 어떻게 보면 POC 개념으로도 이걸 써볼 수 있는 거네요. 네, POC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실제로 비용을 내고 클라우드 형태로도 써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아직 이제 이번에 처음 런칭하는 거고, 국내 고객분들이 A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런칭했습니까? 런칭할 거예요, 이제 12월 달에. 12월 달에 런칭을 할 거고요. 할 거고요. 예, 네. 이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처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커먼 컴퓨터의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커먼 컴퓨터의 장려영 팀장이 좀 직접 발표를 네네네. 해주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있는 커먼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장래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이 온프레미스에서 AI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를 좀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이 AI 애저 서비스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AI 배우시는 분들이랑 AI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구글 콜랩이 잘 돼 있어서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구글 콜랩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피터를 쓰거나 콜랩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 브라우저 환경에서 결과물을 바로 보면서 쓸 수 그렇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제공되는 거는 대부분 쉘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클라우드와 같은 사용자 경험을 온프레미스로 옮기기 위해서는 똑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건, 네, GGX A100에서 웹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AI 학습 환경을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웹에서 GPU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학습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주피터 노트북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이 쓰고 계시는 ID, VS 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쉘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학습 환경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이나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보통 둘 중에 하나 쓸 테고, 필요한 넘파이나 혹은 저거를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노드나 고나 혹은 뭐 파이썬 같은 장고 같은 걸로 서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디서 돌릴지, 그러니까 뭐 A100 GPU가 8대 있는데 8대를 그냥 한 명이 다 쓰면은 사실 나머지 분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한 대만 주고 메모리를 얼마나 줄지, 이런 하드웨어 스펙을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일단 화면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그 오른쪽에 Create Your Own이라고 저기 점이 있는데 저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는 네, 클러스터라고 저 유클릭에서 제공한 온프레미스 환경이 되겠고, 아래 보이는 게 그 제가 말씀드린 워크스페이스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를 보면 ML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그리고 GPU라고 써 있는데요. 저걸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랑 파이터치가 깔린 상태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부러 만들어 놓고 저거를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거는 뭐 지나라고 하는 오픈소스 NLP 모델 같은 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네, 저런 식으로 환경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그 템플릿으로 있는 거 말고 내가 만들고 싶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파이토치 특정 버전을 쓰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보통 요즘 깃허브에 코드랑 개발 환경도 같이 넣는데 거기에 자기가 만든 커스텀 워크스페이스 개발 환경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불러와서 빌드를 하면은
그 설정에 맞는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특정 버전 혹은 특정 프레임 라이브러리 깔려 있는 거를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워크스페이스에 GPU를 몇 대 달지 혹은 CPU랑 메모리, 스토리지를 얼마 달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네, GPU는 당연히 A100이고 보시면은 라이트 유저랑 미디엄 유저랑 헤비가 있는데 라이트랑 헤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는 A100 GPU 한 대랑 네뎁 스토리지가 붙어 있고 50기가가, 그리고 헤비는 보시면은 A100 GPU 두 대 그리고 네뎁 스토리지도 헤비니까 좀 더 많이 200기가를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드웨어 스펙을 정해서 네, AI 모델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기능이 있는데요. 패스워드 기능은 이따 데모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좀 네네.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 A100이라고 하는 게 엔비디아에서 가장 최신의 GPU고요. 굉장히 고성능을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써보시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른 데도 몇 군데는 있는데 다 소용량이나 아니면은 그 성능이 낮은 GPU를 가지고 조금씩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100을 갖다가 쓸 수 있고, 그 심지어 멀티 GPU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멀티 GPU를 갖다가 지금 할당을 할 수가 네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뎁 스토리지가 올 플래시 어레이가 지금 저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뎁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멀티 GPU를 쓸 때 버틀렉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AI 개발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원클릭이라 마우스밖에 안 들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면 네, 로그인은 아까 미리 구글 네 로그인을 하면 잠시만요. 네,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번역은 꺼야겠네요. 네, 제가 전에 만들어놨던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새로 하나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유어 오늘 누르고, 네, 여기 선택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L 워크스페이스나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하게 GitHub에서 내가 설정을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주어진 거 여기에 웬만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네, A100 GPU 한 대가 있는 걸 선택할 거고, 일단 생성을 패스워드도 네, 접속할 때 패스워드를 물어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일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네,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피터랑 VS 코드랑 쉘이거든요. 네, AI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주피터 이꼬르 AI 개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툴이 있고 처음에 어쨌든 간에 생성하는 거는 주피터가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길면은 한 30초 정도 내외로 걸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여기에 저희가 일부러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유클릭에서 드림마크원에 엔비디아의 DGX와 네뎁 네. 스토리지를 실제로 구축을 해놓고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거기에 접속이 돼서 네네. 생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복사를 했죠. 네. 비밀번호를 넣으면 네, 다음과 같은 주피터 환경이 생기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사실은 제가 키보드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데모를 생각했는데 키보드가 없어서 네, PD님이 살짝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쉘과 주피터, VS 코드가 있고, 네, 쉘도 마찬가지로 네, 쉘이 생기고 VS 코드도 네. 참고로 저 비밀번호 입력을 안 해놓으면은 그냥 입력 없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요. AI니까 뭔가 코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클루버트라고 버트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돌려볼게요. 그래서 혹시 git 네네. 띄고 여기서요? 네. 여기서? git 띄고 클론 스페이스 네, 잠시만요. 제가
제가 이걸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네, 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주피터 파일을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할 건데, 네. 주피터로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실행도 주피터로. 네. 동일하게 방금 받아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안 보일 수 있을까요? 확대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얘는, 네. 클루버트 모델이라고 오픈소스로 공개된 게 있는데, 그 네이버 네, 감성 인식 분류를 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많이 보시던 주피터 노트북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딨냐? 네, 리스타트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 트랜스포머 요즘 NLP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라 트랜스포머를 받고 네, 파라미터 설치하고 네, 뭐 진행이 되게 빨리 됐네요. 네, 지금 모델이랑 토크나이저 불러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은 네,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 지금 환경이에요. 연결된. 그래서 CPU가 엔비디아 A100 네, 40기가 모델이 붙어 있고 지금 CPU 사용량이 0%고 메모리가 없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CPU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학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됐고 지금 보시면은 네, 트레이닝 하고 있으니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네, CPU를 이렇게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A100을 써도 모델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모델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아마 다 끝날 때쯤에 끝나지 않을까. 네. 네. 이거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하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주피터랑 콜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프레미스로 갈 때 가장 큰 걱정이 나 쉘로 하기 좀 어려운데? 혹은 그냥 내가 만든 거를 기획자나 아니면 디자이너나 그런 분들한테 그냥 이거 해보세요 제공하기에는 콜랩이나 주피터를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게 어려운데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사실 그 브라우저 주소만 알려드리고 아무것도 안 깔았잖아요. PD님 컴퓨터에. 네네. 네, 저런 식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얘기 드릴 거는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유클릭이랑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걸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티처블 AI라고 해서 저희가 좀 만든 이름이긴 해요. 텀은.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AI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지 학습 환경을 만들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AI 모델만 만들면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AI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발을 생각해 보면 사실 코딩만 한다고 개발만 완료된다고 서비스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데브라는 측면이 있고 실제 돌아가는 옵스 오퍼레이션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데브옵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개발과 디플로이랑 이런 전 사이클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데브옵스라고 함은 개발에서 운영까지 모든 거를 파이프라인화해서 이 선순환을 이루고 그 사이클이 빨라지면은 피드백도 빠르고 다음 개발도 빠르고 출시도 빨라지고 그럼 또 더 빠르게 고객 대응과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어서 제품이 결과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엄청난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뭐 일부분을 쓸 수도 있고 일부 뭐 다 쓸 수도 있고 뭐 파이프라인을 화하는 건데 그래서 데브옵스에서 하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ML도 아까 말한 모델을 만드는 단계가 있고 오퍼레이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단계를 데브옵스처럼 하자는 게 MLOps라는 키워드로 최근 한 2, 3년 정도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맨날 ML, AI 모델 만드는 것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뒷단계에 있는 것들 오래 걸리는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동화되면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하나 만들 거를 마치 붕어빵 기기가 생기면은 붕어빵을 하나하나 프라이팬에 이렇게 뭐 계란말이 하는 거랑 붕어빵 만드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더 자동화되면 더 많은 모델과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MLOps에서 옵스 부분을 자동화시키자? 네, 맞습니다. 학습하는 건 학습을 시키고 모델이 만들어지면? 네, 네네.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데브옵스랑 마찬가지죠. 저 ML 코드 말고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LOps도 아까 데브옵스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엄청 많은 툴들이 있고 이런 툴들을 다 뭐 일부만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지면 이상적으로 만들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문제를 찾고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쉬워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마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안 돼 있으니까 말을 배우는데 앞으로 가는 거 배우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잖아요. 그 우리가 까먹고 있지만 오토 앞에 붙어 있는 그 자동차는 뭐 1시간 정도면 앞뒤로 가는 건 되게 쉽죠. 엑셀만 누르고 브레이크만 밟으니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거를 보여준 게 네. 구글에서 만든 티처블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모 영상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탭을 아마 네네 그쪽으로 네. With Teachable Machine, we set out to make it easier for anyone to create machine learning models without 소리가 needing to 나가고 write any machine learning 나가고 code. 있습니다. 보시면은 When it first launched in 2017, 그냥 단순히 이미지랑 이런 것만 입력을 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넣으면은 얘를 분류할 수 있는 그 비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nd use them in your own projects. 뭐 여기 방금 전 거 보신 거는 왼손 모양이랑 오른손 모양 두 개만 학습을 해서 왼손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손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모델.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강아지 아이고 네, 강아지랑 나랑 학습을 해서 강아지인지 혹은 나인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비전 AI 모델을 만든 건데 뒷단계는 다 MLOps화가 돼 있어서 데이터만 넣으면 모델이 되는 그러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쉽게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저걸 구분하는 AI 모델이니까. 네. 그래서 다시 또 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AI 모델을 만드는 것과 MLOps를 더하면은 저렇게 쉬운 AI 모델 만들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Teachable AI라는 이름으로 네, Teachable NLP라는 걸 만들었고요. 아까 저기 구글 Teachable 머신 쪽으로 가보시면 비전이랑 포즈랑 오디오 정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 2, 3년 트렌드가 NLP잖아요. GPT 2, 3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들이 그 GPT-2 NLP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었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파인튜닝 할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뭐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썼던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쓴 글들을 쭉 모아서 텍스트 파일을 모아서 얘한테 던지면은 10년 전, 15년 전 제 싸이월드 감성에 제 AI 모델이 생겨요. 저도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없거든요. 저도 10년, 15년 사이에 제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싸이월드에 썼던 내 서체라든지 네, 그런 톤의 매너로 톤의 매너가 글로 가는 거죠. 네네. 약간 네 귀연이 제 비슷한 거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 BTS 비디오 동영상에 그 BTS 팬들 아미들이 코멘트를 남기잖아요. 네네. 그거를 누가 다 긁어다가 캐글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캐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텍스트 파일을 받았고 이거를 잠시만요. 네, 여기 캐글에 보시면은 BTS 유튜브 동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남긴 댓글들이 별게 다 있네. 네, 엄청 저렇게 쭈루룩 있고요. 지금 네. 한 10메가 남짓, 한 8.5, 3메가가 있고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그 AI에게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GPT-2 기반의 NLP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거고 얘는
이제 BTS 전에는 제너럴하게 아무 글을 잘 쓰던 친구가 네. 네. BTS 팬 BTS 혹시 대문자로 써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다음에 탭을 누르면 BTS 아미들이 쓴 것처럼 네. 그 코멘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자동으로 생성된 코멘트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I하고 콤마에서 끝났죠. I am a fan of BTS. Keep spreading 뭐 큐트 팩트 있고 뭐 네. 그 네 써보시면은 되게 확실히 BTS 팬인 게 느껴지는 게 이모지랑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겨요. 지금 네, 뭐 이런 거 사실 저희가 이모지를 잘 남기진 않잖아요. 네. 막 하트랑 뭐 이런 거. 네. 아씨. 저런 식으로 네. 네 ML 옵스까지 정말 합쳐진 이렇게 하면 내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의 네네 뭐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의 뭐 20년 전 네네. 나한테 보낸 문자 같은 것들을 아, 텍스트를 그쵸. 여기다 하면 예? 네. 어머니의 그걸로 같은- 톤앤멜로 딱 나오겠네요. 네네, 그쵸. 그래서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AI가 쉬워지면은 다들 각자 머릿속에 있는데 사실 그 허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네. 저런 걸 네,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저희 우리 장래영 팀장 데모 화면에서 보면은 AI 테스트 드라이브로 해서 로그인 화면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유클릭에서 엔비디아와 네뎁 그리고 커먼 컴퓨터와 함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인프라와 관련돼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해서 저희가 실제로 구축을 해놓았고요. 그 이름을 갖다 AI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 그 www.udna.kr에 들어가시면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하고 이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하고 신청하실 수 있는 내용을 갖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네네네. 네. 지금 아까 여기 뒤에 화면에 계속 저희 소개하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아니, 오늘 설문에도 그걸 할 수 있겠죠?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드림마크원 IDG 구로동에 있는 IDC 센터에다가 저희가 DJX 장비와 저희 소유인 네뎁 올플래시 어레이를 갖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A100 멀티 GPU하고 올플래시 어레이, 네뎁 올플래시 어레이의 고성능 그리고 AI 워크나이즈로 손쉽게 이 대형 알고리즘이나 GPT 모델 같은 걸 써볼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모션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교 쪽에서 이러한 A100이나 대형 모델 같은 거를 갖다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향후에는 아마 저희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비용 발생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분간 국내 AI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걸 갖다 지금 진행을 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간 무료로 써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면 아마 저희 쪽에서도 그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좀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추첨을 하거나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건데요. 1개월 정도는 쓰셔야지 알고리즘을 돌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커먼 컴퓨터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제품하고 그 다음에 티처블 AI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로 클라우드 형태로 손쉽게 쓸 수 있는 환경까지는 구축을 해드렸고요. 티처블 AI는 사실은 커먼 컴퓨터에서 차세대 서비스를 준비 중인 부분입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저희나 아니면 커먼 컴퓨터 쪽에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또 했고요. 여러분 이제 설문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또 지금 또 개별적인 답글로 지금 유클릭의 전문가분께서 답글 남겨주고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소님께서 아까 그 BTS 이모지까지 학습이 되는 것인지요? 아, 네네. 그 인풋에 이모지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마치 그 자식이 부모 따라하듯이 네. 같이 학습이 됩니다. 오케이. 전영진님, UDNA, ADA, N1, N2, N3 중에서 AI 인프라스트럭처 구성한 하나와 AI 나이즈를 함께 도입하는 경우 AI 나이즈 워크스페이스 관련 프로세스가 A100 서버들에서 실행되도록 구성되는지 아니면 ANAS 워크스페이스를 위한 별도의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서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에서 구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다 좀 저희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GX A100 카드나 스토리지 같은 그러한 인프라들은 실질적으로 구로동에 있는 저희 인프라 그 서비스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아이나이즈 워크스페이스는 그걸 갖다가 구동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서버에서 제공이 됩니다. 서민수님, 티처블 AI가 노코드 AI 개발 툴이 맞는지요? 네, 노코드 쪽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걸 다 제거하면 결국 코드 없이 되니까 노코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네네. 설명 보다가 그 A100이 클라우드에 써보시면은 가격이 되게 비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모션 통해서 한번 와서 써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클라우드에서 클릭해 보신 분은 이거 좀 클릭이 무섭다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번 프로모션 통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오정태님, 해당 AI 서비스를 공공 쪽에서 반영된 업무가 있는지요? 일단 공공 쪽은 AI가 어떻습니까? AI 뭐 프로젝트 지금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여러 가지 부분인데 공공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계시는 부분들은 아마 스마트 시티 쪽에 구성하는 부분에 AI가 아마 가장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만 지금 좀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공공 쪽에서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구매 프로세스가 또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 환경에 맞는 그 표준화된 제품이 아닌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제품들로 구성을 해야지만 AI 개발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을 구현해주기 위한 모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추천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마 도입은 조만간에 활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민수님, 유클릭과 커먼 컴퓨터에서 패키지로 AI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 스토리지부터 네트워크, GPU 서버, 그리고 관리하는 운영 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AI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가 전원하고 전력 같은 부분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공조 같은 부분들. 네네네. 데이터 센터도 특별한 부분을 갖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한 코로케이션 서비스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동님은 수학적 통계적 가정들은 고유의 도메인과 애플리케이션의 동특성 요인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분석 실무자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내부 동작뿐만 아니라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 AI 전문가가 지금 너무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어떻습니까? 현황은 지금 AI 전문가들 수요나 공급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보면은 AI 전문가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관점일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텐서플로어라든지 파이토치를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해서 AI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게 AI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내에는 많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네. 좀 전에 중간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네럴 AI, 범용 AI라고 하는 측면처럼 누구나 AI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I, 기존에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많이 써보고 어떤 걸 쓰면은 잘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AI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수학적인 부분이나 알고리즘적인 부분을 갖다 아는 것보다는 이러한 편하게 커먼 컴퓨터가 제공하는 티처블 AI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AI를 많이 접해보고 많이 실용을 갖다가 해본 사람들이 AI 전문가가 될 것이고요. 그게 아마 AI 서비스를 누구나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효숙님,
AI 전용 스토리지는 기존 스토리지와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다른 건지 궁금하고 운영할 때 기존 스토리지 운영자가 운영하려면 반드시 장비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스토리지 운영자분은 운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AI 알고리즘에서 GPU 단에서 어떻게 멀티 GPU 환경에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하는 데이터 기반의 MLOps 차원에서는 기존 스토리지 운영자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초 구성은 저희 같은 유클릭과 같은 전문 파트너나 아니면 네뎁의 전문 기술 지원을 통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까지는 필요하실 거고요. 운영은 그냥 다른 스토리지처럼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뎁 스토리지를 아신다라고 하면은. 다만 AI 랩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원하는 MLOps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내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님, 최적화된 AI 인프라를 도입할 때 기존 운영자분들의 롤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존 운영자분들이 좀 더 AI 인프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이나 지식을 습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유닉스에서 리눅스 환경으로 움직일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하고 동일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픈소스 환경, 깃허브 환경,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IT를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보안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AI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오픈소스입니다. 그 얘기는 기존의 보안 정책으로 막고 있어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 정책을 바꿔야 되고 그에 맞는 아키텍처를 별도로 구성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같이 저희와 같은 파트너들과 같이 고민하시면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성복님, UDNA Ada N1, N2, N3 제품은 대용량 스토리지가 제공되는 것 같은데 AI 나이즈에서 워크스페이스 생성할 때 스몰, 미디엄 등은 램 사이즈보다도 적은 50기가의 스토리지 영역이 제공되는데 AI 모델 구성 시에 대용량 스토리지 영역이 필요 없는 것인지요? 저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테스트 저거라 50 정도로 할당을 했고요. 왜냐면은 그게 사용을 하다가 데모에는 못 보여드렸는데 정지를 하면은 그 스토리지 영역만 남고 나머지들은 스토리지 영역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실제 사용할 때는 사실 더 큰 용량으로 제공하고 쓸 수 있습니다. 네, 저건 데모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네, 돼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이번에는 무료로 하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 제한을 50기가, 100기가, 200기가로 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할당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쓰실 수는 있습니다. 네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김성복님께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멀티 GPU를 사용을 할 경우에 데이터 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갖다가 공급해주는 그 파이프라인을 제공해주는 네트워크 밴드위스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내부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 디스크를 이용을 해서도 50기가, 100기가는 충분히 지원은 가능한데요. 멀티 GPU를 썼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버틀렉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NV 스위치나 GPU 다이렉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AI 전용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대용량 스토리지 영역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수급받는 데서 기인한 버틀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AI를 고성능으로 빨리 훈련시킬 수 있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 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좀 시간 좀 지났는데 두 분 그래도 시청자분께 한 말씀 좀 맞추는 거 할까요? 네, 본부장님. 네.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좀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클릭에서 과거 5년 동안 AI 인프라를 갖다가 국내 고객 대상으로 제공을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가감없이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udna.kr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남기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에 AI를 보면서 약간 예정된 미래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그냥 얼마 안 있으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저희
유클릭이랑 커먼 컴퓨터가 제공하는 저 환경에서 좀 더 쉽게 빨리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클릭에서 이번에 이거 만드시느라고 네. 굉장히 많이 투자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도 투자를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많은 기업분들이 이런 것들을 단순 체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이게 피저빌리티에 대해서 실제로 좀 이제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